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김경수입니다. 오늘은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던 아이오닉 9 드디어 모습을 공개합니다. 자,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세븐 컨셉트로 먼저 우리한테 선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캐즘 때문에 계속 이제 나오던 시기가 밀려서 이제 드디어 저희 앞에 이제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그 아이오닉 9의 일단 첫 외관 자체는 군더더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앞에 범퍼가 튀어나와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매끈하게 쭉 떨어지는 이런 어떤 굉장히 매끈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들의 전매 특허죠. 파라메트릭 셀 라이트가 전체적으로 쫙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좀 듬성듬성 떨어지고 좀 끝까지 이렇게 옆에까지 연결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차를 높고 넓게 보이는 어떤 대형 SUV의 그런 당당한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는 하나의 패널로 이제 다 펴져 있고 이 안쪽에도 이제 레이저 센서 장치나 카메라 센서 장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 하단에는 여기 이제 라이팅 패널 여러 개의 쿼드 타입의 LED가 쭉 들어가 있죠.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에요. 다만 이 장면들은 저희가 기존의 예상도나 스파이샷을 통해서 벌써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길에서 그 위장막 한 차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매끈하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본넷의 길이는 조금 짧습니다. 그리고 앞유리가 좀 많이 나와 있는 약간 캐포드 스타일의 덩치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오닉 9의 크기는 전장 5060 그리고 전폭이 1980, 전고가 1790입니다. 그 독특한 점은 지금 아이오닉 9의 휠 베이스가 무려 3130이에요. 전기차 시대의 가장 인상적인 스펙 사이즈는 저는 사실 축거라고 봅니다. 휠 베이스. 아무리 봐도 이 3000이 넘는 이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들은 정말 크거든요. 3190을 가지고 있는 아이오닉 9은 실내 공간이 정말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외장 디자인, 내장 디자인의 테마가 굉장히 또렷하게 서 있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제 측면에도 한번 보시면 자동차의 어떤 성격, 성향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묻어나는 장면이 옆면입니다. 그래서 옆면을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아이오닉 9의 루프라인은 전반적으로 뚝 떨어지죠. 다른 SUV에서도 많이 보아왔는데 그 SUV를 볼 때마다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정말 떨어지나 보다? 그런가? 뭐 이런 정도 약간 굉장히 미려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 정말 화끈하게 떨어집니다. 활이 이렇게 휘듯이, 활 시위가 휘듯이 싹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이 차의 그린하우스의 이쪽 공간이 뒤로 가면서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팬더 라인도 좁아지긴 하지만 이쪽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좁아지는 약간 볼륨을 강조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보트가 앞으로 치고 나갈 때의 그 보트 테일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디필러 쪽에 이 그 크롬 커버도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아이오닉 시리즈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두껍게 쓴 사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아이오닉 9의 특징적인 파츠로 저희가 손꼽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측면에 전후로 이렇게 각각 새겨진 장식물도 약간 차를 높아 보이고 그리고 좀 당당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 SUV들은 응당 여기 이제 클래딩이라는 플라스틱 커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대신에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대형 그리고 도시명 SUV라는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타입의 어떤 팬더 라인을 처리한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요 바퀴 285, 45, 아래 21입니다. SUV에서 285라는 사이즈는 사실 보기 드문 사이즈거든요. 그 미쉐린 타이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 휠 디자인은 비행기 터빈, 팬을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튼 굉장히 크고 웅장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게 바퀴살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저는 청소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은 살짝 듭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사이드 카메라죠. 이것도 기존에 약간 옆에서 나와서 있는 방식이었던 반면에 지금은 굉장히 좀 컴팩트하게 차체로 딱 붙은 모습입니다. 이 공간이 사실 거의 없어요. 완전히 착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접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는 타입이죠. 자, 이것도 보시면 상당히 많이 이제 개구부가 열리는 그런 타입이에요. 들어가는 방식도 크게 열리고 2열도 마찬가지입니다. 2열도 굉장히 크게 열리는 그런 타입이죠. 그리고 특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앞 좌석의 문 길이보다 뒷좌석의 문 길이가 조금 더 긴 타입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뒷열 공간을 좀 중요시하게 여겼다라는 거를 공간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오닉 9의 뒷부분입니다.
이제 문을 닫았는데요. 이게 천장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뒤로 오면서 떨어지다 보니까 뒷면에서 볼 때는 뭐 약간 대형 SUV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차가 이제 전고가 굉장히 높은 1790이나 되는 높은 차이지만 이 뒷면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제 키가 177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떨어지는 것 같은 한 60 정도, 170? 요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만만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여기에 이제 주간주행 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등이 여기 이제 전체를 감싸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디자인은 2021년에 세븐 컨셉트가 나오면서부터 이 기조는 처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양산형에서도 그 기조, 그 디자인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전면과 동일하게 후면도 굉장히 반듯이 쭉 떨어지는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반듯이 쭉 떨어지는, 그래서 되게 매끈하고 군더더기 없는 그런 라인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뿅 열리는 미국식 SUV들의 느낌도 살짝 났으면 좋겠는데, 그건 없이 약간 매끈함을 위주로 한 그런 후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네요. 뒤에를 열 때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우아하게 열리는 그런 사이즈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스쇼바 그 에어리프트를 이 안쪽에 심어서 이것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매립이 되어 있네요. 이건 산타페에서 이게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보았었던 그런 그림들이죠. 아이오닉 9에도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오닉 9의 후방 트렁크 사이즈의 크기는 기준 수화물 용량은 908리터. 자, 그래서 골프백하고 보스턴백 4개를 충분히 실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또 뭐 초보 골퍼 아니겠습니까? 제 눈대중으로 가능하건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열을 눕힌 상황에서 이렇게 4개 정도 할 수 있고, 충분히 보스턴백 놓을 수 있고, 그런 공간 충분히 나와주고 있고요. 3열 공간, 아무래도 대형 SUV이기 때문에 3열의 공간이 되게 중요한데, 요거는 또한 전동식으로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징적으로 3열과 2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모두 다 전동식으로 접고 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뭐 일부 대형 SUV들은 뭐 스트랩을 당기고 접고 펴는 방식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물론 효율적이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동식 안 써보면 사실 뭐 그냥 살 수 있지만, 일단 한번 써보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중독되는, 그것이 바로 전동식 버튼 타입의 시트 접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열고 내리는 수화물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많이 긁히거든요. 이제 이런 점들도 여기에다 이제 알루미늄 패널을 대서 좀 그런 어떤 스크래치에 방지하는 그런 기능도 심어 놓았네요.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반짝이고 있으니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2열 트렁크 공간 하단부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여기 이제 소화기가 배치가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의무 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출시되는 모든 자동차에는 여기에 이제 요 정도 사이즈의 소화기가 장착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선반이 각각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효율적인 공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지금 상황은 이 3열까지 전부 다 일어선 상황입니다. 3열까지 이제 시트가 다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제가 단언컨대 골프백 한 2개 이상 잘 쌓으면 뭐 3개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실내 공간에서 가장 먼저 놀랬던 거는 일단 크기입니다. 크기. 일단은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일단 계기판 자체는 뭐 이 플로팅 타입으로 약간 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무드등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곡면형으로 쭉 펼쳐져 있는 그런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있고요. 돌아가는 방식이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전화, 폼프레션, 시네마, 엔터테인먼트, 게임 설정돼 있고, 음성 메모도 있네요. 그리고 빌트인 캠, 하이패스, 이렇게 세차 모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문이 닫히고 이런 센서류들이 이제 정리된다, 이런 게 나오네요. 그리고 내차 위치 공유, 현재 있는 시점을 누군가한테 이제 공유해 주는 거죠. 이것도 신기하다.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날씨, 날씨도 엄청 잘 나와. EV, 그리고 배터리 상태, 그리고 가까운 충전소, 유틸리티 모드, 전력 소비량, 이런 것들도 지금 한꺼번에 모두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이것도.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이제 산타페에서 경험했었던 이렇게 열리고 또 이렇게도 열리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NFC 무선 충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컵홀더도 이렇게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 드라이브 모드도 여기 눌러서 바꿀 수 있는, 자, 드라이브 모드는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가 있네요. 그리고
안전주행이 요즘에 최근에 되게 각광을 받으면서 요 이제 사용자의 동체 시선을 그 캐치업하는 요 장치도 이제 여기에 마련이 돼 있어요. 저기서 카메라인데 요거를 통해서 운전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요걸로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경고음을 주는 그런 장치죠. 신기하네. 요런 것들도 사실 일반적으로 되게 독일 대형 세단이나 좀 고급 차들에만 들어가 있었던 것들인데 점점 현대차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아이오닉 9에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쪽에 계기판 옆에 원래 지문 인식 장치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삭제되고 저쪽은 이제 어떤 공간을 쓰시는 거예요? 네, 일단 뭐 어떤 공간 먼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문 인식이 왜 옮겨졌냐에 대한 얘기부터 좀 드려보고 싶긴 한데요. 네, 지문 인식 자체가 디스플레이 좌측에 있을 때는 운전자는 사용하기 쉽지만 사실 조수석에 혹시나 대리운전이나 아니면 그 렌트카를 할 때 그때는 또 이제 사용자가 바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문 인식을 콘솔 중앙부로 이제 옮기게 된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위치에는 사실 열린 공간이라고 표현드리고 싶어요. 네. 열린 공간? 네. 사용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유도를 더욱 드리고 싶었던 게 제 자유도. 네, 맞습니다. 자유도를 너무 좁게 주신 것 아닌가? 저 열린 공간이 네. 내부에서 굉장히 큰 의견 개지가 많았을 것 같거든요. 저걸 빼자. 네. 아니면 여기를 좀 어떻게 없애자. 네. 이렇게 하다 그냥 열린 공간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그거 생각나시는 네. 저 공간 활용 아이디어는 뭐가 있으셨나요? 요즘 뭐 물건을 마운팅할 수 있는 그런 브라켓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치하거나 아니면은 좌측에 뭔가를 잠시나마 좀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 저 공간에다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없애지 왜 여기 계속 뒀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도 고객 불만에 대해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옮겨갔을 때 이 나머지 공간을 아예 없앤다. 처음부터 없애기보다 이렇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을 좀 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기다가 맥세이프 두자 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핸드폰을 거치하는 공간이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한국에서만 판매한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다 조금 없애고자 그랬던 것도 있고요. 네. 어떤 거를 이제 올려놓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뭐 PL 이슈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는 여기를 뭔가를 거치시킨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공간 자체도 굉장히 막대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 센터 콘솔 하단부도 여기 아래도 이제 디지털 키나 그리고 공간도 이제 마련이 돼 있어요. 그냥 툭 열리는 게 아니라 열려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공간의 사용을 좀 덜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UVC라고 해서 이제 그 자외선으로 살균 효과를 주는 기능도 마련이 돼 있고 여기도 이제 12V 시거잭이 마련이 돼 있죠. 좀 우아하게 열렸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게 열리네요. 그리고 여기 글로브 박스 하단도 열리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실 때는 그냥 툭 떨어지는 것 같지만 약간 힘 주어서 좀 내려가고요.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인테리어 자체는 쭉 펴져 있고 이렇게 넓은 와이드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트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단이 마련이 돼 있고 그 단 안에도 이렇게 조명등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우아한, 야간에 보면 더 멋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송풍구도 바람 토출구가 좀 어딘가를 향해 있는 거를 이렇게 보는 게 있잖아요. 저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요 이제 그 슈퍼 슬림 와이드라고 되게 어렵게 얘기하시는데 매우 넓은 직선형의 에어벤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에요. 시트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트 굉장히 편하고요. 되게 넓습니다. 엉덩이 닿고 허벅지 닿는 이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공간적으로 되게 편리하고 편안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익히 보아왔었던 현대 전기차들의 스티어링 휠이죠. 전형적인 그 디자인이 적용이 돼 있어요. 여기 똥똥똥똥 요 네 이 도트는 모스부호의 H자를 형상화한 겁니다. 요 똥똥 4개 H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렇게 표정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닫고 여기다가 코, 입 딱 그려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칼럼식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오, 이게 한 손에 다 안 쥐어줄 정도로 굉장히 두꺼워졌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의 기본적인 내장 컨셉은 넓고 둥글다. 그래서 둥그런 원형의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둥글고 여기도 둥글고 이렇게 라운딩 타입으로 둥그스름하게 마련이 되겠죠. 이번엔 2열로 한번 가보시죠. 이제 2열로 왔습니다. 자,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인승의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차 같은 경우에 7인승입니다. 그래서 2, 2, 3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벤치 시트가 아니라 혼자만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캡틴형 시트가 마련이 돼 있어요. 3열 시트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캡틴 시트를 골라야 좀 맘 편히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타고 넘어 들어갈 때 굉장히 우아하지가 않죠. 제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캡틴 시트로 마련이 돼 있다는 거. 물론 팔걸이도 마련이 돼 있죠. 팔걸이에는 여기에 특히 터치 방식의 패널도 마련이 돼 있고 여기에 각각의 이런 버튼들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또 공간에 대한 장점이 뛰어나기 때문에 2열에서도 많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넓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맥주 한 6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아요. 캔 6개 정도 들어가고 새우깡 한 2봉지 정도까지는 꽉 채워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도 공조장치 조절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은근히 뒷열에서는 요모조모도 쓸 일이 많거든요. 이것도 잘 마련이 돼 있고 일단 헤드라이너 자체는 세무형으로 놓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감도 뛰어나고 만지는 촉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이게 사실 있고 없고 차이가 크거든요. 특히 아이 키우시는 분이나 뒷열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공간성 굉장히 훌륭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기차의 특징이죠. 그 바닥이 일단 평평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사실 센터 터널이 없어가지고 발 공간이 편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거주성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바닥이 굉장히 평평하고 기본적으로 전기차의 장점을 아주 잘 살린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도 이 시트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일단 시트 자체는 좋아요. 일단 뭐 탄탄하고 그리고 여기에 현대자동차의 H자 마크도 도트 타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좀 과감하게 넣지 이게 좀 너무 옹졸하게 넣었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지만 굉장히 좀 예쁘게 특징적으로 잘 들어가 있고 헤드레스트나 이런 것들도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그냥 민자로 되어 있는 평평한 게 아니라 여기에 한 번 더 이렇게 라운딩을 주고 좌우측에 볼스터를 조금 올림으로써 공간적으로 조금 그 편의성을 향상시킨 그런 측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열도 한번 제가 앉아볼게요. 3열이 어느 정도 되는지. 3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른이 앉기라는 사실 그렇게 쉬운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벅지의 한 절반 정도밖에 지금 자리가 안 나오고 약간 아이, 초등학생 정도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컵홀더나 뭐 여기에 이제 C타입 충전구 그리고 뭐 스피커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마련이 돼 있고 등이랄지 여기에도 3열에도 마찬가지로 천장에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 3열까지 그냥 3열을 있긴 있어 라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인상적이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아이오닉 9의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eGMP 기반의 전동화 차량 중에 가장 큰 차입니다. 사실 eGMP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 우리가 이 차로서 누릴 수 있는 공간적인 가장 큰 완성도 높은 그리고 가장 큰 차가 아이오닉 9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드디어 이제 그 차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110.3kW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를 했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1회 충전 거리가 무려 532km를 갈 수 있습니다. 자, 532km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폴스타4가 있겠고요. 수소차 이니시움 컨셉트가 내년에 나오지만 650km를 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완전히 순수 전기차 중에는 500km를 갈 수 있는 차 정말 흔치 않거든요. 아이오닉 9이 바로 그런 차로서 등극할 겁니다. 사실 뭐 500km를 갈 수 있다. 전기차다. 거의 아쉬움이 없을 것 같은데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532km의 수치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륜구동이 기본이고 항속형 모델이 1회 충전 거리가 532km 그리고 사륜구동 앞뒤 바퀴에 모두 이제 전기 모터가 달려있는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503
그리고 성능형 모델, 좀 더 과격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501km를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오닉 9은 사실 내년부터 이제 판매가 들어갈 거예요. 2025년 초 국내에 출시를 하고 그다음에 북미, 유럽 이렇게 계속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가격이 관건입니다. 일단 딱 볼 때 이곳에 오셨었던 많은 자동차 저널리스트 분들이 이 차를 봤을 때 우선 이야기를 한 것은 그렇게 막 비싸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욕인지 칭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견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캐즘이라는 전기차 판매 현황상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죠. 자, 그런 점들을 어떻게 끌고 어떻게 끊어내고 아이오닉 9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갈지는 좀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